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6차시부터 41차시까지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 함수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이론 이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추가적인 이론들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죠? 1대1 대응이 된다면 그렇죠. 이 함수 f는 뭐가 돼야 되죠? 함수 f는 1대1 함수여야 하죠. 그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x값은 그 함수값이 서로 어떠하다? 다르다를 만족하면 그것을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함수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함수는 점점 증가하는 형태거나 점점 감소하는 형태, 즉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으로 이해할 때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즉 증가하는 함수거나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적인 개형을 취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1대1 대응 조건이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정역과 공역을 제한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함수 f가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될 때, 자, 우리가 그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 1과 문제 2가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 1번 같이 봐보죠. 자, 정역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공역은 0에서 4 사이에 있을 때 이 주어진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PQ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구해놓은 것처럼. 그 다음 공역은 0에서부터 4 사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고려할 것은 이 빗금친 영역의 영역만을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영역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증가하는 파란색과 같이 증가하는 형태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그래프의 점들이 Y축에 맺혀지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공역이 0에서 4 사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0에서 4 사이에 다 맺히기 위해서는, 자, 왼쪽과 오른쪽의 끝점이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 형태를 취할 때 왼쪽 끝점이 왼쪽 아래 끝점에서 오른쪽 위 끝점까지 모서리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만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자면 기울기는 2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이렇게 해주고 해서 식을 구성하면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4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은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 플러스 2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직선의 함수를 구성해 줬어요. 자, 그래서 PQ의 값은 2 곱하기 즉 4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제한된 영역에서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x 이퀄 어디를 중심으로? x 이퀄 0을 중심으로, 이 빨간색 점선을 중심으로, x 이퀄 0을 중심으로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어떤 함수를 취한대요? 2x 플러스 1이라는, 자,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영역에서, 0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어떤 함수를 취해요? 이렇게 미완성인 이 1차 함수를 취한다고 하고 있어요. 역시 y절편 1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닿는 점은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2-a인데 이 기울기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요 위로 꺾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 위로 꺾이면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함수값을, 즉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서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형태, 여기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영역에도 증가하는 함수가 돼야 돼요. 증가하는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울기가 E-A가 기울기인데 이게 기울기가 0인 상황이잖아. 기울기가 0보다 더 어때야 돼? 0보다 더 커야 되겠죠. 내려가면 커지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값을 문제를 부등식을 풀면 a는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한된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선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함수를 취할 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같이 다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집합 xy에서 x집합의 원소는 n개, y집합의 원소를 m개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상수함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x의 원소가 1, 2, 3, 4가 있다고 치고 y의 원소를 a, b, c, d, e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할 건데,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먼저 함수 f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함수 f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몇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양다리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럼 1이 선택을 해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죠. 이 5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선택을 해요. 경우의 수가 5가지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A를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2는요. 2도 역시 A를 포함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만 우리가 선택권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를 포함해서 5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2도. 그 다음 3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4도 앞서 1, 2, 3이 선택한 것들을 선택하고도 5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죠. 포함해서. 그래서 A1도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가 바로 Y집합의 원소죠. 그 다음에 이 4는 뭐예요? X집합의 원소죠. 원소 개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개수. 원소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X집합의 원소를 N개라고 하고 Y집합의 원소를 M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각각 M을 N제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f의 개수를 묻는다면,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죠. 1대1 함수 f의 개수는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쳐봐요. 1 선택하고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가 선택한다고 하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개 맞죠? 5가지예요. 그 다음에 2는요. 2는 1이 선택한 걸 선택하면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이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3은요. 1과 2가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즉 5개에서 2개는 제외하고 선택된 2개는 제외하고 몇 가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4는요. 총 5가지 중에서 1, 2, 3이 선택한 것들이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공식, 이게 미지수로 표현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 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와 일단 공역의 원소가 일치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대1 대응은 도저히 당연히 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도 E가 없고 D까지, 즉 4개라면
A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찌끄러기 1가지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1대1 함수와 똑같은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분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달라도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같아야 된다. 그때만 정의할 수가 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기는 게 아니고 2, 1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x값이 하나의 값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즉 1도 A를 선택하고 2도 A를 선택하고 3도 A를 선택하고 4도 A를 선택하는 게 상수함수죠. 그러면 A 말고 또 뭐도 똑같이 1, 2, 3, 4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2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1, 2, 3, 4가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총 몇 가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5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공역의 원소가 m개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개수도 m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3번을 봐보면 정의 원소가 a, b, c, 공역의 원소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함수와 1대1 대응과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는 a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 b가 3가지, c도 역시 3가지에서 3에 3제 곱해서 2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는 A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B는 A가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C는 A와 B가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총 경우의 수 해서 6가지가 바로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A, B, C가 다 몰빵으로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A, B, C가 다 몰빵으로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A, B, C가 다 몰빵으로 3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공역의 함수의 개수만큼 상수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집합 사이에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